자, 반갑습니다, 형님들. 좀 아쉬운데, 뭐, 일단은, 뭐, 잘 되고 있고, 또, 나올 건 나오고 있고, 영영역 이렇게 나오고, 오타니도 뭐, 비비는 정도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고, 뭐, 요거는 잘 좋아 보이진 않았는데, 결국 또 세크 또 이겼죠, 그죠? 뭐 같냐면, 이게 여기 있네. 안녕, 마연하고 토론토 승인데, 야, 딱 오늘 내가 가는 날 잘 안 깨지다가 한번 깨졌고, 안양은 요거 빼고 가서 또 먹으신 분도 있을란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역배나 이런 지금 뭐, 흐름이나 이런 거 보면 또 주말에 KJ도 좋았기 때문에 한번 좀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도 K리그2 경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말에 J는 경기가 없어서 그랬고, 토요일에는 J가 좋았고, 일요일에는 K리그가 좋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한번 기대를 가져주시고, 화요일 본게임 잘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유튜브에 있는 형님들은 아프리카 TV 넘어오시면, 제가 친절하게, 또 설명드리고 할 테니까, 오셔가지고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부터 갈까요, 형들아? 뭐부터 갈까요? 뭐부터 갈까요? 오늘은 여러분 니즈에 맞춰서 해줄게. 오늘 형님들 니즈에 맞춰서 해줄게. 빨리 치라, 빨리 채팅. 오늘은 뭐부터 시작해줄까? 오늘은 뭐 내 원래대로 이런 거 없다. 오늘은 니즈에 맞춰서 해줄게. 올려봐봐. 뭐부터 해줄까? 반이 어차피 니 조대로 할 거잖아요. 손조대로 할 거잖아. 아니 오늘은 맞춰줄게. 자, 올려봐라. 올려봐봐봐. 그렇게 해드릴래 했는데, 형님들아. 국야, 축구, K리그, 1야 다 나왔기 때문에, 그냥 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어. 알겠죠? 아니, 난 해준댔다 했는데, 하나도 틀린 게 없어. 국야, 축구, K리그, 1야. 봐봐. 국야 다음에 국야가 나올 수도 있잖아. 근데 국야 다음에 축구가 나오고, 그랬기 때문에, 결국은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습니다. 반에 대체 왜 물어보는데 물어보지 마라. 좀 묻고 시작해라고. 알겠지? 자, K리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왜 K리그 뭐 먼저 나오지? 그리고 오늘 국야는 취소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감안해서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알려줄라 했더만 또 제가 깽 나오면은 뭐 이견 일치가 안 되네. 자, 부천하고 서울 이랜드 보겠습니다. 저는 어제 가장 분석을 많이 한 데가 어딜까요? K리그 2입니다. 왜? 또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만치아노짱님 추천 감사합니다. 그럼 어제 설명 들으신 분들은 되겠지만 뭐 설명 괜찮으니까 꼭 꾸준히 들어주시길 바랄게요. 자, 이거 뭐가노? 근데 오늘 형님들아, 이게 3경기가 있잖아요. 이게 승무패가 어려운 경기일까? 합조를 잘 해줘야 돼. 경기일까요? 오늘 3경기가 있잖아. 축구 3경기가. 이게 승무패가 다 걸려서 언어말을 접근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은 터치를 잘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가? 그러니까 아예 이 경기 자체들을 그냥 좀 좋은 배당에 터치한다고 좀 내 것이 아니다. 이 돈은 내 돈이 아니다. 이 느낌으로 가야 들어옵니다. 근데 이거는 무조건 내 건데 이러면 안 들어옵니다. 알겠죠? 그런 마인드로 가져가야 된다. 한량 마인드로 가져가야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자, 일단은 부천 같은 경우도 감독 능력을 좀 많이 갔었던 부분들인데 이건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고, 일단은 뭐 그나마 다크호스적인 부분 있었던 부분들이 그냥 다 사라졌어요. 그냥 뭐 가까스로 버티는 이런 모습들이고, 그나마 이제 뭐 점수적인 부분만 좀 뽑고 그런 모습, 뭐 완전 하위권의 모습은 아닌데 뭔가 리드를 해서 위에를 잡겠다 이런 느낌의 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랜드도 상당히 못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나는 이 경기는 그래도 뭐를 가야 되겠습니까, 형님들? 그래도 뭐를 가야 되겠어.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부천을 가야 됩니다. 그리고 형님들아, 올해 경기팀이 2개 팀이나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딱 지금이 순위 올리고 승점이라도 쌓아야 되는 그런 지금 일정이에요. 그 주말에도 있고.
왜냐면 팀이 많기 때문에 나중에 항상 팀이 많고 뭐 우리나라 리그 말더라도 EPL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뭘 하려면 힘들잖아. 쟤네들도 일정 있고 짜맞추고 버리는 게임 생기고 그렇잖아. 지금부터 딱 시작을 해야 되는 이런 입장이야. 근데 항상 부천이 플레이오프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었고 이랜드는 솔직히 말해서 영입도 한참 매 시즌 해주다가 끊긴 지도 오래됐고 감독 선임도 원래 감독 정정용 감독을 그냥 계속 써가지고 해주는 게 좋았는데 굳이 빼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랜드에 대한 부분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경기 때 3일 전이죠. 얼마 안 됐어요. 아산한테 그냥 경기력이 왜냐면 선수가 안 좋잖아요. 아산 같은 경우도 완전 압도당했습니다. 압도당한 걸 봤기 때문에 그렇게 좋게 생각 안 했죠. 이랜드가 뭐 FA컵을 잘하든 뭘 하든 저는 뭐 그렇게 가본 적이 없어요. 가도 뭐 오바정도 보태고 요런 정도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강점은 이랜드가 부천 만나면은 뭘 하는 게 자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결론은 부천 승에다가 오바 쪽으로 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부천이 이랜드 그냥 멤버 비슷해. 그리고 항상 얘네는 약간 박 터지는 경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부천승에 오바 볼 수 있도록 하고 오늘 아니면 세 가지 조합을 가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제 K리그끼리 한번 묶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부천승에다가 오바 쪽으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근데 선수에 대한 이슈는 딱히 없는 부분들이다. 그럼 감독 능력 차에서는 당연히 이영민 감독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고 그렇다고 해서 얘네가 내가 요새 무승부 안 뜰 거 뭐 광주 대구 경기도 마찬가지고 무승부 가능성이 떨어져요. 이런 거 약간 프렌 이런 거 가지 말고 뭐 이랜드 역을 간다든지 아니면 부천승을 간다든지 아니면 부천 햄물을 보고 있거든 이거.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경기지 이게 뭐 무승부가 보이고 그래 보이진 않습니다. 양팀인 팀 컬러나 경기력은 그렇지만은 근데 경기가 은근 무 많이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뭐 경기가 무 안 날 팀들이 무가 많이 나는 부분들이요. 그런 거라서 그냥 이기면 약간 저번 주에 대구하고 강주처럼 대구가 이기면 이기고 강주가 이기면 몰아치는 요런 느낌의 뉘앙스 경기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 충북 청주 대 아산 이 전남한테 3대0이가 개깨졌죠. 그죠? 확실히 이 팀 컬러는 오바적인 거는 뭐 한 80% 넘어간다고 봐도 됩니다. 그리고 충북 청주가 아직까지 이 승리가 좀 너무 없어요. 홈경기도 좀 많이 깔리고 다음 경기도 홈경기거든. 그래서 이 경기를 잘 봐야 돼. 왜냐면 주말에 또 있어. 청주하고 부천하고 한단 말이야. 근데 나는 이거 당이 올라가도 어차피 K2니까 큰 의미가 없다고 봐. 나는 오바 아니면 청주가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정은 부천이나 내가 말해줄게. 부천 아니면 아산 2번 다 이길 수도 있고 아니 한 번은 최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경기 때는 완전히 수비 부분들이 안 돼가지고 그랬던 부분들인데 최용현 감독의 인터뷰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딱 때마침 알고리즘이 야구도 그렇고 내가 필요한 부분들 다 뜨더라고. LG, NC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최용현 감독은 뭐 다른 감독들은 솔직히 말해서 뭐 하면 뭐 거짓말일 수도 있고 방자가 투니까 뽀록이지 선수가 따라줘야 하지 않겠냐 이랬는데 지금 이제 투에 와가지고 뭐 이런 부분들도 잘 되고 있거든. 이제 뭐라고 했냐면 면이 이어지는 경기 부담 때문에 체력적인 문제가 일어나고 있고 최대한 가동 인원을 활용해서 전술 전략을 잘 짜서 그래도 승리를 보겠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고 요거는 이렇게 나타나는 거 총 인터뷰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 그래서 나는 한번 믿을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리고 어쨌든 아산이 멤버가 구축이 겁나게 좋은 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배당이 올라간 거는 뒷심이 약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말했던 이제 인원적인 가동풀 때문에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배당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부분들 생긴다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확실히 하나 알 수 있는 거는 그래도 오바적인 컬러는 계속 기대를 할 수 있다. 천안이든 청주라든지 이런 팀들은 내가 답답한 게 3인데 2인데 올라왔는데 뭐 만약에 뭐 아산 제일 처음 올랐을 때 답답하게 했을 때 그렇게 해버리면은 배팅하기 전부 다 어렵죠. 그렇다고 뭐
뭐 상대가 잘하는 팀도 아니고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의 여기랑 부천 경기에다가 좀 승리를 볼 가능성이 좀 있다. 홈 경기에서 알겠죠? 그래서 나는 배당 올라가는 거 신경을 크게 안 쓰고 그냥 오히려 청주가 어제 청주승 아니면 오바 보려고 내가 고민을 많이 했거든.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는 고배당을 노리기 때문에 헨슨까지도 보려고 했었는데 오늘도 헨슨을 보긴 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충남 아산 경기 같은 경우도 어쨌든 이 감독 풀어가고 그다음 준비해오고 이런 부분도 좋긴 하지만은 어쨌든 한계가 보이는 부분들이 분명히 경기 속에서 1엔드 전에도 이기긴 이겼고 그다음 전남전에도 이겼고 전남전에 졌고 뭐 하긴 했지만 어쨌든 그런 모습들은 보이는 거는 팩트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오바 아니면 청주가 2.29의 이 좋은 배당을 저번엔 저는 신경 안 써요. 뭐 부천에 2.3이든 이런 거 보면 좋아 보면 찍거든요. 여러분 이런 거면 돼 있으면 무 아니면 뭐 못 가겠네. 왜냐면 투니까 이런 부분 생기는데 오히려 이런 경기들이 지금 청주승 제가 이거 제일 궁금합니다. 청주승 뜨는지 안 뜨는지. 그래서 일단 압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청주 쪽이 많이 있다. 그리고 전술 전략을 봤을 때 축자랄이 맞습니다. 2부에서 1부 올리는 능력도 있는 감독이고 알겠죠? 그래서 나는 같은 감독인데 이제 저기는 이제 얼라랑 활동량이랑 전술 전략 그다음에 또 기본적으로 조금 필요한 움직임만 가져가는 이런 부분들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좀 나아줄 가능성이 투지만은 있어 보인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나는 인터뷰도 보지만 인터뷰에 이제 상황을 하면은 그 정도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봤을 때는 저는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청주승에다가 2.5하고 근데 나는 이제 올라가는 것도 예상을 했어요.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 왜냐면은 어쨌든 이 로테이션에 대한 부분들이 FA컵하고 그 뒤 경기도 문제가 분명히 생겼거든요. 그거 가지고는 뭐 섣불리 반대를 보겠다, 풀엔을 보겠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째 보면 아산도 주말에 경기가 있는데 로테이션 구성하기가 안타깝거든. 아싸리 그냥 원래 잘하는 오바적인 측면으로 가서 최소 승점을 얻으려고 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잡기 좋은 카드니까요. 어쨌든 뭐 멤버가 없어도 잘 꾸리는 팀이긴 하니까. 그래서 나는 다득점 아니면 청주승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특히 홈에서는 약간 세트피스 비중이 조금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바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고 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경남하고 안양입니다. 아무도 관심 없지만 여기가 치열합니다. 아무도 관심 없죠. 몇인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난 좀 신기합니다. 안양이 1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근데 저는 이거 순위는 사실상 경남이 1등이지 않나 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남 프렌에다가 물론 저기 PK 더비 저기 언더나긴 했지만은 이 경기가 오바가 좋아 보진 않습니다. 좋아 보진 않아요. 안양도 멤버 비슷하거나 오히려 빠진 선수들이 많고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제 경남이 작년에 안 좋았어요. 후반 돼갖고 뭐 바짝 해갖고 이렇게 된 부분들인데 그때도 뭐 하나 비비는 거는 상당히 잘했었어. 경남 멤버들도 그대로고 그냥 바뀐 거는 이제 브라질 용병들만 좀 바뀐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오바가 좋은 경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K리그2는 오히려 이런 빅매치 뭐 누구랑 누구 나름 그래도 잘 꾸리겠네. 이런 빅매치에서 비중을 따져보니까 오바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오바가 나는 비중을 봤을 때 똥줄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요. 아니면 아싸리 그냥 뭐 개꿀이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거든. 그래서 나는 이거는 옆에 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어쨌든 멤버 구성은 경남이나 부산이나 그 다음에 뭐 몇 개 팀들 여기가 구성이 잘 되는 거는 안양보다는 팩트이기 때문에 저는 뭐 홈경기이기도 하고 오랜만에 또 홈경기이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나는 실점적인 맞다. 저득점 보는 이유는 또 이제 그 설 감독이 말만 야부리만 뭐 수비에 중점을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진짜 경기력에서 그런 모습들이 2에서는 발생이 되고 있다. 그리고 어쨌든
그 K리그 2의 모든 팀들을 포함해서는 그래도 스쿼드는 나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역배 받으면 당연히 프렌이나 역배나 이렇게 노릴 수 있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런 경기들은 제가 김포 경기 때도 말했잖아. 둘 다 오버였는데 오히려 저득점 나버렸잖아. 김포는 활짝 열어주고 이런 부분들인데 지난 경기 바로 저득점 났죠. 저번에. 그래가지고 저는 요 경기는 오히려 더 좀 승점 챙기는데 좀 보태는 부분이지 않을까. 지금 치열하거든. 안양이 14점이거든. 초반이라 하더라도 2부터 5위까지가 다 12점이에요. 이런 경우도 좀 참 드문데, 그래서 좀 약간 촘촘하게 일단 승점을 최소 먹어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먹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뭐 이런 보통 1위에서 5위권까지 6위권까지 5위권까지 들어가는 팀들이 이제 투 비중을 항상 봤을 때 무햄무 이런 비중들이 상당히 좀 많았었습니다. 어느 팀이든 약간 종이 한 장 차이기 때문에 투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나는 프렌이나 아니면 역배나 아니면 오히려 저득점인 요소도 많이 있다. 이런 경남이 또 저기 뭐 안양이랑 상무나 뭐 다양한 팀들 있죠. 뭐 아니면 뭐 중간 라인이 좋은 팀들 만났을 때도 다 보여준 적이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역배나 프랜승이나 저득점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저득점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네요. 저는. 알겠죠? 오케이. 오히려 좀 잘하는 팀 만났을 땐 수비적으로 좀 들어온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행보는 뭐 글레이드 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뭐 원기종이라든지 모전이라든지 이렇게 보고 있지만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팬은 제가 잘 알지 않겠습니까, 형님들아? 경기 보고 하는데, 그지? 그래서 저는 투는 이렇게 보도록 하고, 요거는 이제 햄무까지 보도록 하고요. 요거는 상황에 따라서 핸슨까지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 경기는 농구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맞짱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 SK, 그 다음에 창원 LG, 초천을 이렇게 안 눌러요. 먹은 것도 아니고. 이거 기준점 4.5거든. 형님들 들리면 들린다 1번. 우리 좀 아무나 좀 쳐봐요. 난 너무 답답해 형님들아. 아니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형님들아. 들리면 그냥 1번 좀 쳐. 건방 형님들도 좀 치고. 푸근하게 묵자. 할 사람이 할 마음이 존나게 안 든다고. 아니 뭐 어차피 뭐 내가 뭐 쏴라 했어. 뭘 했어. 맞잖아. 내가 그럼 맨날 하는 말 있잖아. 5점을 학사 아플까. 그럼 말 안 해서 좋은 게 뭐 있어. 그건 얘기해라고. 뭐가 강압적이야 형님들아. 아니 맞잖아. 왔으면 좀 놀아라고 신나게 놀아라고. 스트레스 풀고. 가만히 있을 거면은 뭐 방송 올 필요 있나. 그냥 DB 잡으면 되지. 맞잖아. 와서 물어보고 얘기하고 놀아라고 신나게. 그래야 무슨 뭐 더 티 나오고 더 설명할 거 안 까먹고 더 해주지. 가만히 있으면 뭐 좋은 게 뭐 있나 형님들아. 응? 근데 이쯤 되면 나오는 말이 있다. 님 추천 감사합니다. 그리고 형님들아 보내줘야 되는 거 아이가? 어제 캐롯은 솔직히 오버 나야 되거든. 씨발 무슨 약 올리는 것도 알고 1차전 언더 났다가 그래 2차전은 좀 하는 것 같이 보여줄게. 재밌다. 존나 꿀잼. SK LG 꿀잼 봉려 보러. 근데 어제 뭐 봤는데 야 거의 뭐 오버 나겠다 이랬는데 또 씨발 그렇거든. 야 그런 건 아마 아무도 못 맞춘다 형들아. 이쯤 나오면 또 하는 말 있다. 뭐고 형들. 항상 하는 말 있잖아. 앵무새 마냥. 여러분이 항상 나한테 하는 말 있잖아. 뭐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한테 하는 말 있잖아. 뭐야? 표파리가 있겠나? 형님들아. 그 뭐 얼마 한다고? 있지. 뭐야? 방장이 표파리는 있겠죠. 왜? 판매를 해야 방장이 돈을 버니까. 네, 그런 표파리는 구시대적 생각입니다, 형님들아. 안 되니까 이제 막 그런 걸로 분석을 하려니까. 방장의 표파리는 아니지만 세일즈. 표파리니까 좀 어감 이상하네. 무슨 성냥팔이도 아니고. 방장 세일즈는 있지만 그런 건 없어요. SK 빨리 끝내고 싶어요. 김선영이 속으로는 얘기 안 하지만 지금 존나 힘들 거예요. 30대 중후반이 흘령이는 1년 2년 되면 거의 은퇴할 선수예요 지금. 알겠지? 장난칠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하는 게 핸디 가지고 LG 프레는 하지 않을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다만
스크의 일반성이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저는 LG 프렌에다가 그리고 하려면 추천 감사합니다. 오바가 나야 됩니다. 근데 경기는 존나게 재밌게 합니다. 레지 페리하고 뭔가 투박한 것 같은데 내가 잘하기는 잘한다 했는데 뭔가 투박한 것 같긴 한데 뭔가 점수 때는 계속 꽂고 요상한 슛 있잖아. 그 스텝 잡아 올라가는 슛. 그런 것도 되긴 했는데 나는 이제 처음 보는 입장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본 건 얼마 안 됐으니까 좀 신기발이하기는 해. 했죠. 그 원인은 못 막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이건 다득점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하는 이 티켓 파리가 성사가 되려면 다득점적으로 성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LG도 1차전 때 그렇게 많이 발리고 마무리는 5점대로 마무리 지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승 보는데 승 갈 거면 그냥 오늘 국내 야구랑 일본 야구랑 배당이 좋기 때문에 그걸 서치해 주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싶어요. 그리고 갈 사람은 이미 마음속에 뭐야 어제 잘 때부터 내일 축구 가야지. 축구 가면은 쑥 먹겠네. 그 이미 다 예상을 했잖아. 방장이 뭐 아니다 해도 무조건 아닌데 할 거 아니야. 내가 딱 필요 없습니다. 솔직히 인정 아닙니까, 여러분들아? 아니야. 난 김선영이 경기를 봤을 때 절대 반대를 볼 수가 없어. 몇 번을 뒤집었는데, 거의 명절도 아닌데 뒤집기 장인인데요. LG도 만만치 않은데, 스크가 더 뒤집기 더 잘하는 것 같아. 딱지치기 잘하는 것 같아. 무조건 난 SK 일반승이 축 잡고 떨릴 거야. 이미 마음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왜? 어제 마음을 끝났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나는 이거는 설명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나마 접전의 가능성은 지금 5점 바운더리까지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LG도 그 경기 질라고 있었는데 그랬던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LG가 또 4년 만에 올라와가지고 또 한 경기도 못 잡고 그렇게 끝낼 바에 그냥 오바도 좀 해주면서 그렇게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수 설명은 딱히 필요가 없다. 근데 어제 같은 언더가 난다면 아무도 못 맞추는 그런 게임이다. 알겠죠? 우리는 그걸 감수하고 배팅을 한다. 근데 올해는 해마다 하지만 더 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방장은 표 세일즈는 있지만 KBL에 표 세일즈는 없다. 재미없다 보시면 됩니다. 그랬으면 어제 안양도 졌었어야죠. 여러분 보고 캐럿 초반 보니까 설렜지. 나는 하나도 안 설레더라. 이거 나중에 다 돌아오겠구나 생각했다. 혹시 그런 생각했지? 어제 막 초반에 12대 러시 하니까 와 캐럿 프렌 개꿀. 맞지? 어제 안양이 마지막에 3점 안 던지고 2점 안 던지고 그래서 한 건데 푸렌 시켜주려고 맞잖아. 사실상 7점 8점 뭐 순식간이죠 얘들아. 그죠? 아마 4차 정도 내가 안양 쪽으로 아마 핸디가 정말 큰 거 아닌 이상은 가져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죠? 야심차게 여러분들 드립 쳤는데 아무도 안 웃어줍니다. 좀 씨발 각박하게 살지 마세요 형님들아. 그러면 나중에 KBO 때 빵빵 터뜨려야겠다. 삭막하다 삭막해. 내가 여러분한테 웃음꾼도 아니고 분석은 분석대로 대답 안 해주는데 답변은 존나 안 한다. 알겠지? 할 때가 되었다. 뭔 할 때가 되었는데 그래 할 때가 됐지 형님. 팬갑 할 때가 됐지. 안겼어요. 형님은 그럼 강퇴할 때가 됐다. 별로 친하지도 않는데 갑자기 뭐 나한테 그랬었노. 내가 형님을 웃겨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형님은 팬가입을 할 때가 됐다. 웃을 때까지 웃길기다. 알겠나? 적응하세요. 처음 보는데 뭐 안 웃긴대요. 안 웃긴대요. 팬가입이 나세요. 조용히 하고요. 알겠죠? 궁시렁거리지 말고요. 그렇게 해서 저는 저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날 답지 찾아서 하면서 협조는 비협조적이에요. 우리 트럼프 스타일러님 내가 제일 많이 봤거든요. 당연히 비협조적일 수밖에 없죠. 형님의 출신이 평양 출신인데 내가 아는데 내가 당연히 비협조적인 거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죠. 형님이 평양 출신인 거 내가 잘 알고 있는데 무슨 말인지 자기는 알기다. 자, MPB 처음 보는데 뭐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지 마세요. 평양 출신이자 내가 아는데요. 그 습성이고 어디에 서식지 살고 다 아는데 당연히 나한테 비협조적이죠. 자, 요코 이시다 토고 나왔습니다. 이시다 수정하겠습니다. 못한다 했습니다. 잘하는 것 같습니다. 한정해서 시즌 한정해서
알겠죠? 그래 요미는 믿을 놈이 토고밖에 누누나가님 없습니다. 추천 감사합니다. 또 요거 지면 또 집니다. 그리고 준이 지역별 주말에 나왔었고요. 그냥 간간히 이기는 거는 별로 인정하기 싫습니다. 그냥 못합니다. 그냥 주니치한테 두 번 그래도 주니치의 특성이기 때문에 또 난리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냥 똑같더라고요. 똑같아요 그냥. 그래서 나는 이거 이시다의 피칭을 좀 달리 봤기 때문에 제일 안 좋은 건 맞거든. 몇 년 동안 그렇게 잘했던 투수는 아니야. 뭐 방어율이 어떻고 자책점이 어떻고 씨발 개뿔 뜯어먹은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뭐 그래도 요코 역배가 좀 유리하고 이랬었는데 이시다의 피칭까지 된다면 요코 역을 안 갈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님 추천 감사합니다. 그리고 분위기가 일단 망해요. 일단 그 베테랑들이 타격감 올라온 거는 맞는데 투수도 같이 죽이고 있어요. 다나카 상하고 그 다음에 카키하고 그 다음에 시로 뭐 이런 애들 있잖아. 이런 애들 다 나오거든. 그래 시로키 이런 애들 나올 수밖에 없거든. 왜냐면 세대 교체를 해야 되니까. 왜 쓰냐고 하지 마, 형들아. 왜냐면 그 선수들이 이제 은퇴를 해야 되고, 기량이 다 떨어져 가고, 20년이 넘었으니까 이제 변곡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 그나마 좋은 건 이제 다득점적인 부분이 생기고 있다는 건데, 그래도 또 투수가 작살이 나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그 다음에 또 토고가 요코 전에 그렇게 상대적으로 우위를 잡지를 또 못했다는 점을 봤을 때, 이건 우위를 잡아야 됩니다. 우위를 잡아도 승산을 가늠할 수가 없어요. 타격전으로 했는데도 졌기 때문에 본인적인 부분 많이 떨어졌을 거라 생각하고 멤버는 똑같습니다. 뭐 부상자도 없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나는 다득점을 하든 뭘 하든, 요미의 마행 관점은 안 봐요. 요미의 마행 관점은 정말 힘들다고, 정말 해면, 힘들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요코 역배승의 프렌에다가 오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저는 뭐 1야 같은 경우는 여러분 봤을 때 또 길게 할 때는 길게 합니다. 근데 길게 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왜? 큰 틀은 똑같거든요. 왜? 제일 정직한 게 1야예요. 그냥 1.2점 싸움 보는 거고 투수 타격 싸움 왜? 타격도 7년만 치니까요. 그리고 타격 자원이 많은 팀들은 어쩔 수가 없고 살아나면은 돌아갈 가능성이 크고 저기 요미는 그런 개조법 구단 아니잖아요. 오바 발생해야 이길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 나는 뭐 이시다가 안 좋다고 봤을 때도 요 구역을 프레는 최소할 거라 생각을 했는데 뭐 지금 피칭 봤을 때 다시 내가 영상 분석을 하고 어제 또 새벽 밤새서 봤을 때는 그렇게 낮게 봐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자책점이 어차피 데이터도 지금 많이 안 쌓였고 그냥 토고에 대한 부분들이 연필 끊어줄 스타프 역할에 제일 기대치가 되고 끊어주는 토고의 무게감이 좀 크다. 요런 부분만 알면 되는 거지. 무슨 토고에 뭐 어떻고 뭐 어떤 것들은 어차피 분석 속에 다 녹아내고 조합 속에 다 녹아내니까 그 의미가 없고요. 나중에 뭐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 속으로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시간 낭비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굳이 따져보면은 사카모토가 그 뭐 사건 일어나고 나서 영 페이스를 또 못 찾는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고 그리고 마루도 어쩌다 보니까 지금 1번 2번에 지금 요미 감독이 계속 쓰려고 하다가 너무 컨디션이 안 좋다 보니까 지금 안 쓸 수는 없고 뭐 6번에 박아놓고 있는데 6번에 하니까 타순이 자꾸 꼬이는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요미가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도 사실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나는 요코 역배 프렌 오버하고 셋 다 좋아 보인다고 생각을 하고 요미를 갈 거면 요미 승에 뭐 이런 거 가는 것보다는 다득점이나 저득점 오히려 언어버 쪽으로 접근하는 게 뭐 요 시리즈뿐만 아니고 주말의 시리즈에도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 분석하는 거 보면 흐름을 그때 돼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전에 이야기를 하잖아. 근데 그렇게 흘러가는 가능성이 크잖아요. 오늘 애리조나도 그랬던 부분들이고 여러분의 피치 족같다 하지만 피치가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경기 안 보는 사람들이 피치가 지니까 족같죠 이런 소리 하는 거고 경기가 그렇게 바뀌면 바뀌는 만큼 뭐 쇼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바라봐주는 게 맞습니다. 틀려가지고 입 대빨 나오는 게 아니고요. 알겠죠? 경기를 안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누구든 잘못 얘기하고 있는 거지. 알겠죠? 형님들. 형님 조합원에 두 폴만 쪽지 보내도 될까요? 형님 두 폴 한다고 드릴 수는 있는데 두 폴 한다고 해서 꼭 들어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형님 세 개라서 그런 건데 결과가 안 좋아서 아쉬워서 그런 건데 근데 보장은 못합니다.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그거 나중에 얘기할게요 제가. 알겠죠?
먹고 봐야 된다는 건데 먹는 거에는 뭐 정답이 없거든요. 안 맞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거든. 맞으면 아무 소리 안 하잖아요. 개수에 대한 부분도 분석에 대한 부분 방대지금 깔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 몇 개월 동안에. 맞지? 그러니까 형님들이 넣고 빼고는 내가 이제 후원하신 분도 있으면 그 쪽지를 해갖고 내가 좀 의견 조율을 합시다. 좀 끝나고 합시다. 알겠지? 해줄 테니까 조금 기다려 주시고 500점은 감사합니다, 형님. 알겠지? 그거는 얘기를 하시면 돼. 이거 해가지고 내랑 조율해서 아 방금 난 이렇게 해서 오늘 돈 이것밖에 못 써요. 아니면 돈 이 정도 써야 돼요. 그러면 분배를 좀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뺀다면 어떻게 추천해 줄 거고 만약에 한다면 어떤 식으로 가는 게 좋겠으면 그거는 이제 소통 시간 때는 쪽지를 하면 제가 일일이 답변을 해준다고. 그 표값에 그게 들어가 있는 거 여러분은 그걸 안 해요. 그냥 주는 대로 다 해요. 내가 아무 상관이 없다 해도 하는 사람은 하는데 그냥 주면 고지 곧대로야. 그냥 무조건 고지 곧대로. 그게 맞는데 형님들이 그냥 물어보고 의견 조율하고 형님들 의견을 얘기해주면 그나마 좀 낫다 이 말이야. 적중한다는 보장은 몰라. 어떻게 될지는 몰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얘기를 해주는 거하고 안 해주는 거하고는 또 다른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고. 돈을 주고 했으면 물어볼 수 있는 권리도 있고 그렇게 상담은 아니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근데 여러분은 물론 뭐 무지성을 하는 게 그게 원칙이긴 하지만은 그래 안 하는 경향이 좀 많다고. 활용을 잘 안 한다고 사람들이. 좀 안타깝다고 나는. 약간 좀 너무 뭐라고 해야 되노? 비즈니스가 맞지만 좀 굳이 맨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 여러분 돈을 10,000원이라도 그래도 줬는데 그러면 이제 해가지고 나 금액 있는데 아니 잃었으면 어느 정도 잃었다. 그럼 배팅에 대해서 하면 내가 좀 더 줄 수도 있는 거고 많이 안 주면은 조금 해가지고 날짜 더 챙겨줘가지고 그러면은 한 일주일 계획해갖고 저랑 같이 해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내 말고 다른 사람이라도 그렇게 해라고. 그리고 얘기할 거 있으면 그 소통 시간 때나 아니면은 쉴 때 뭐 쪽지나 톡이나 그런 식으로 얘기해라고. 가만히 있는 거는 바보 같은 소리죠. 오케이. 그리고 질문 있으면 질문해 놓으면 제가 녹화 싹 하고 또 갈 거 아니야. 지금 녹화하고 있으니까 잘 못 봅니다, 형님들. 녹화 안 할 때는 일일이 다 받아주더라, 얘가. 녹화할 때 하나 하면 너무 끊기거든. 그래서 다 끝나고 어차피 질문 다 받아주니까 몇 시간이든. 그래서 그런 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형님들 야쿠는 왜 자꾸 이름값 가지고 주노? 이름값 가지고 그냥 믿어보는 거. 그리고 요번 지금 야쿠가 계속 역배 많이 받는다. 역배 많이 받는다. 그럴만하다. 그리고 주니치도 조금 하다가 이 불이 끊기겠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요래 부리면은 못 간다. 최소 또 주니치 풀에는 계속 물어야 되고 풀에는 제일 잘해준다는 이유네마고. 물론 투수는 후쿠타니하고 한 명 빼고는 나머지는 투수 가지고 가는 부분들은 전혀 없는데 기세적인 측면이 안 떨어지고 오히려 우리가 한신의 그 개막전 했을 때부터 지금 계속 이어지는 부분들이 계속 생기고 있기 때문에 요것도 아까 요미처럼 똑같거든. 그냥 타격적인 부분만 살아났지 경기력이 압도한다 이런 생각은 안 하거든. 물론 1야가 1.2점 경기가 많이 나오죠. 왜냐면 저득점 경기가 많이 나오니까. 근데 그 부분을 잘 이기고 경기 내용을 잘 이끌어 가는 게 키움도 마찬가지. 키움도 솔직히 타격이 그렇게 빠따가 졸라 좋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 몇 면을 따지고 보면은 롯데일 수도 있고 얼라일 수도 있고 몇 명밖에 없다고 생각해. 물론 야쿠는 그건 아니지만은 그런 경기를 잘 풀어가는데 물론 히로가 지금 기세가 좋고 내가 해서 뭐 승도 가고 그랬던 부분도 분명히 있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그 두 경기를 계속 그렇게 지다 보니까 그 다음에 또 이제 호시라든지, 그 다음 이시야마라든지, 또 코자가 지금 또 마무리 격으로 좀 나오는 경향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투수 운영에도 좀 문제가 있고, 그 다음 가끔 또 요시무라라든지, 그러니까 야쿠가 투수력이 세다고 생각은 안 해. 선발 투수가 세지도 않은데 요런 변칙적인 걸 쓰다 보니까 조금 편하게 먹어가야 될 경기들을 조금 어렵게 운영을 하면서 안 나올 선수들 나오게 한다든지 요런 부분이 분명히 생기고 있는 거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와쿠인 같은 경우도 지난 팀에 있을 때 라쿠텐에 있을 때 좀 팀의 도움을 좀 많이 받았어요. 수비 도움도 마찬가지고 와쿠인 나왔을 때 득점 지원이 좀 나오거나 약간 랜더스의 오원석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주니치 오고 나서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에요. 라쿠텐이 있을 때 신기할 만큼 약간 좀 호수비도 나왔고 라쿠텐 내야진들의 수비가 좋기도 했었고 요런 부분들이 나는 특정해서는 얘 나왔을 때는 근데 뭐 와쿠이는 기본적으로 은퇴해야 되고 와다랑 뭐 그런 급이다 보죠. 뭐 기시라든지 와쿠이라든지 근데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건 이제 그 대체자가 없다는 거죠. 주니치에
그 대체자고 그냥 주니치 이제 짬을 믿고 투수 가가지고 가겠다 이건데 이제 타격까지도 나오고 있으니까 특히 그 리드오프 보고 있는 걔 누구야 오시마는 이런 애들 좋거든. 그래서 나는 풀어간다면 오바 가야 되고 스니드는 매년 왜 재계약을 하는지 참 솔직히 잘 의문이 드는 그런 선수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나는 투수에 대한 메리트는 원래 없었고 경기 운영이나 타자 같은 부분으로 가는 건데 주니치 같은 경우도 일관성을 보여준다면 한신처럼 그렇게 사이클이 돌아간다면 이게 야쿠가 이 배당에 그거랑 똑같은 거죠. 그거랑 똑같네. 배재성 배당이랑 똑같네. 약간 배재성인데 하나가 존나 잘하고 있는데 약간 요런 느낌이야. 그래서 나는 배당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더라도. 그래서 마행 갈 것도 아니고. 마행 갈 거면은 좋은 배당 갈 거면 다득점 가는 게 맞겠죠. 그래서 나는 주니치 역배다 프렌 보면 되는데 그러면 이거 주니치 역배를 그냥 생으로 가면 될까? 아니면 그래도 강팀한테는 아직까지는 좀 애매하니까 프렌만 가면 될까? 이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는 항상 물어봐. 주니치는 박녀님 프렌만 1.5니까 프렌만 물어도 괜찮지 않을까요? 맞지? 역배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항상 DCB에 대해서는 좀 물음표라는 부분이 들긴 들기 때문에 근데 보기는 보는데 오늘 프렌이 1.5면은 괜찮거든요. 그래서 나는 상관없다. 근데 상관없는데 뭐 이렇게 적것까지는 아니고 프렌 정도는 그래도 배당 메리트가 하긴 해. 우리나라는 반대 프렌데 있고 이러면은 해줘야 되고 가능성이 높지만은 안 해주고 마지막에 터지는 경우 수비 실책이 많은데 1문 야구는 배당이 맛이 없긴 하지만은 3 라인에다 낀 거면 4 넘어가고 4에서 1.5 낀 거면 5는 넘어가기는 해. 그리고 비중이 모든 팀들이 센트럴이든 퍼시픽이든 해줄 가능성이 높아요. 1년 습성이 그렇기 때문에 1.2점도 있고 저득점스러운 부분도 많고 그 다음에 또 사이클이 어느 정도 되고 있으면 마인에 대한 비중들은 몇 개 팀들 제외하고는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또 그 센트럴이든 퍼시픽이든 약간 혼전이라고 볼 수 있거든. 그래서 일관성도 평소보다는 확률이 좀 떨어지게 이렇게 배당 낮은 것들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난 주니치 역배 프렌 오바고 결국은 타격적인 메커니즘 올라왔다. 근데 그거 하나 가지고 갈 수도 없고 그리고 공통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요코 경기도 마찬가지고 야구 경기도 마찬가지고 어디서 한다? 공원 야구장에서 합니다. 근데 보통 이러면 약간 이벤트성을 다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다득점 부분이 좀 많이 생기는 부분도 있고 잘하는 팀이 좀 변수가 생깁니다. 항상 뭐 소뱅도 그랬었고 세이브 전에. 그래서 나는 뭐 그런 또 여기가 또 이제 뭐 거기 뭐야 저기 도쿄돔도 아니고 오히려 홈런 치는 부분들도 분명히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뭐 오바적인 컬러는 두 팀 모두 다 있고 그 다음에 최근 기세로 좀 판단을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리고 와쿠이는 원래 점수를 많이 주는 선수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주니치 역배에다가 1야가 제일 정직합니다. 하고 너무 간단한 것 같아 보여도 그게 정확한 부분이에요. 알겠죠? 구리 뭐 내가 결과에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아. 뭐 조합은 될 때 있고 안 됐고 이렇게 하지만 내가 개수 전체적으로 봤을 때 9개 하고 그 다음에 1냐 맞고 이런 부분들 생겼잖아. 토요일에 1냐였나 9개였나 모르겠는데 맞지? 자 이거는 니시 유키입니다. 유키골 구리골. 제가 지금 히로를 계속 분석대로 나오고 있고 뭐 예상치 하고 크게 뭐 깐 게 없습니다. 크게 깐 게 없어요. 이거 뭐가요, 여러분들아? 이거 뭐가, 이거? 근데 쿨이 일단은 별로, 쿨이 알렌 같은 경우는, 근데 지금 이 시다랑 비슷한 것 같아. 일단은 좋은 것 같아. 내가 다시 봤다니까, 어제. 둘 다 어제 봤단 말이야. 다시 봤단 말이야. 아무리 초반이고 하지만은, 그나마 보던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그럼 이 얘기를 왜 할까요, 갑자기? 이 얘기를 왜 뜬금없이 하겠네? 방야 한신 언더니까 언더 가면 되겠네. 응? 그 얘기를 하고 싶을 걸까? 구리 피칭을 얘기하는 부분을 봤을 때 그건 아닙니다, 형님들. 히로 지금 사이클이 계속 된다니까. 오바도 되고 야구전에 방금 나왔잖아. 야구전에 타격으로 먹었다고. 그러니까 짜임새에 있는 부분들이 야쿠가 더 나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이 사카쿠라 내가 얘기했잖아. 펀치력 있는 타율은 낮지만 한방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자꾸 매겨준다고.
기본적으로 깔려 있으면서 7번에서 또 나왔어, 형님들아. 그리고 또 이제 몰아치기도 나왔어. 그래서 언더 볼 수가 없어. 아무리 이닝 히터에 니시가 나오든 뭐 아오야기가 나오든 뭐 사이키가 나오든 기본적으로는 점수를 매겨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한신도 접전의 경기가 잘 나갔을 때 그 승을 많이 먹고 우리가 오박하고 한참 했을 때 많이 나온 경향들이 있거든. 그래서 좀 약간 좀 운영을 좀 많이 갖다 굴릴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부분도 분명 있다고 봐요. 히로는 자원은 없는데 좀 털리라든지 이 마츠모토라든지 캡나라든지 뭐 아두와라든지 그 다음에 또 뭐 쿠보리바야시 약간 벌떼야구 비스무리하는 것도 분명히 있거든. 근데 벌떼야구를 하는데 게트스들이 다 잘하는 투수들은 아니야. 선발이 돼야 돼. 결국 몰시다 돌아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나는 일단은 다득점 봐요. 그리고 한신이 조금 많이 잠잠하다는 것도 사실상 좀 불안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사이클을 보여주다가 지금 최근에 다시 원래 한신 모드로 돌아와가지고 빵점 나겠다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 나카노라는 치카모토라는 요런 애들의 컨디션은 나쁘지가 않습니다. 오야마도 안 됩니다. 오야마도 괜찮습니다. 그냥 뭔가 좀 이게 득점 이게 못 들어오는 부분들이 분명히 생겨서 그런 건데, 그리고 몰시타가 이제 한참 잘 치다가 아무래도 얼라다 보니까 그런 부분 좀 빠져서 그런데, 제가 봤을 땐 누스라든지 요번에 또 한신에 데리고 온 용병 누스라든지 이런 애들이 이 컨디션이 나빠 보이지도 않고 타격이 그렇게 메커니즘 나쁘지 않아요. 사토랑 지금 결국은 이제 그 모리시타 여기 그 중간에서 거의 병살이나 흐름 다 끊어먹었고 점수가 좀 적게 나오거나 안 나오는 경향이 좀 있는 거지. 뭐 한신의 지금 한신 모드라고 해서 뭐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안 된다. 이거는 이제 경기를 1도 안 보시는 분들이 그런 소리를 하시는 거고, 치카모토의 나카노의 이 달리기라든지 이런 기동적인 부분 봤을 때는 된다. 그리고 뭐 사토, 모리시타, 오야마 다 안 되는 게 아니고 누스라든지 오야마는 또 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보기 때문에 저는 다득점 기반, 그리고 지금 너무 조용한 것도 상당히 지금 불안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만 알 수 있는 것도 히로의 사이클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내가 말했던 포수 빤치력, 사카구라 장난 아니잖아. 또 나왔잖아, 형들아. 그러니까 나는 언더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니시유키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이닝은 먹지만은 얘도 이제 거의 30 중반으로 흘러간단 말이야. 34인가 그런데 90년생이 그런데 그 슈트라는 구종이 있거든. 주무기로 쓰고 있는 이 슈트라는 구종이 상당히 구종 가치가 높았었어요. 잘 안 던지는 구종인데 선수들이 그 구종들이 어느 정도 맞았던 팀이 히로시마거든요. 그래서 나는 오바 정도가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오바 정도 가장 좋다. 구리알린이 잘하는 거랑 별개야. 괜찮은 피칭을 보여줄 것 같기는 해. 근데 안 좋은 모습이 원래 많았긴 했죠. 나는 한신도 조금 보탬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결국 승패는 그래도 히로 프랜서 저득점이 나오든 저득점도 생각을 해보고 혹여나는 게 있으니까 다득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마인에 대한 부분 기대치를 하기에는 어려운 거는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히로 이것도 프랜이 1.37이긴 하긴 하지만 할 거라고 생각하고, 일단 제일 우선적으로 두는 거는 오바적인 측면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뭐 별로 문제되는 게 없고, 지금 그때 시작이 뭐였냐면 한신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히로 역으로 마인 보고 했던 그 기점이 언제부터였냐면 한신부터였기 때문에 저는 일단 한신에 대한 기대치는 좀 없는 부분들이고, 그냥 득점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만 좀 문제가 크게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오바적인 부분을 우선적으로 두고, 일단 히로가 좀 많이 이긴 부분들도 있어. 여러분 좀 많이 이기면 좀 불안해하잖아. 왜냐면 야구라는 게 7할 승률을 하기가 어려워. 양키스 그래 잘하고 해도 템파베이 말고는 지금 다 알중 보고 알동 보고 지금 다 고만고만하잖아. 근데 순위 한번 봐봐봐. 치열하잖아. 깔아준 팀 오클랜드가 확 깔아주고 페퍼처럼 깔아주고 맞잖아. 그게 야구야. 알겠지? 그래서 나는 만약 요거를 이제 뭐 가도 되지만 바꿀 거면은 히로 오바도 보면 되는 거야. 그리고 안 난 거는 이제 기준점은 1점 때문에 안 났지만은 그 경기도 사실상 오바였었고, 그건 누구랑 했었냐? 요미랑 했었나? 그래서 나는 계속 분석대로 지금 10경기 표본을 잡았을 때 7경기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안 볼 이유는 없어. 근데 가능성은 좀 그때보다는 좀 떨어진다고 생각해. 물론 또 조합도 2번 가져갔어. 그래서 나는 전혀 문제가 없고, 이제 한신에 대한 부분만 좀 보면 되는데, 지금 근데 어쨌든 결과가 안 나오기 때문에 속바르게 뭐 한신승을 가겠다, 뭐 니시유키의 호투를 보고 가겠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죠? 득점 기반이 돼야 이렇게 갈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뭐 한신이 정을 준 것 같은데, 히로시마 정배줘도 할 말이 없죠. 아무리 니슈키가 잘 던지다 하더라도 경기력은 히로시마가 더 나은데. 알겠지? 그래서 나는
그렇게 된다면 오버를 우선적으로 내고 오버 갈 게 있으면 그러면 최소 프렌적으로 비빌 수 있는 부분들은 있을 것 같다. 이겨도 어렵게 이길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나는 오버에다가 히로 역배에다가 프렌에다 보고 순서는 오버 프렌 히로 역배 쪽으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다 생각합니다.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오케이. 그럼 방장님 오늘 1야 전부 다 오버 보시나요? 그거는 아직 모르죠. 전부 오버 난 거는 지금 거의 없죠. 그거는 잘 안 나요. 근데 꼭 한 개씩 안 나가지고 경기도 5경기 있는 게 아니고 6경기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정도는 아닐 겁니다. 근데 조금 오버를 좀 많이 보긴 합니다. 자, 소뱅 이시카 아직까지 뭐 9겨 오로바 이런 거 한 번도 안 갔잖아. 아직 저 개막하고 나서 6.5 갈 거자 소뱅 세이브는 뭐 없으니까 갈 거 아니야. 뿌려줘도 가잖아. 맨날 가잖아. 한 마틴식으로 가잖아. 왜? 뭐 잘못된 일 없으니까. 그냥 경기 못하거나 아니면 상대가 잘하거나 아니면 뭐 투수 삐리한 거 있으면 좀 조심하거나 맞잖아. 결국은 또 8회 가서 그 라쿠전인가? 그때 런 쳐서 또 역전시키고 오바도 시켰나? 그러면서 오바도 같이 시켜주는 그런 모습인데 깔 게 없어. 없어요. 그냥 약간 와다 불안하고 이런 것밖에 없고 반도 나오고 이런 것밖에 없어. 근데 배당 왜 줬냐고. 야, 그때 배당 누구 오제키 나왔나? 그때도 했잖아. 타격 높은 거밖에 없어. 이틀 연속 나온 거. 그럼 오버 가면 되는 기고. 아, 방장님 세이브가 그래도 소뱅한테 잘 비비잖아. 그 옛날 말이고, 여러분들아. 옛날 말이고. 지금은 안 되지 상대가. 타격으로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아. 그 멤버 다 있어요. 근데 옛날처럼 빵빵 그걸 터지긴 했어요. 니오넴 그 우아사가 털어먹고 해서 그거 정도만 볼게요. 그래서 소뱅승 오버만 볼게. 아니 오버하면 되겠네. 그거 되긴 했어요. 저기 뭐야 요번에 신인 있잖아. 걔 누구야? 저기 아웃 라이트 필드하고 저기 요번 신인 말고 코다마하고 아이토 잘 하거든. 그것만 변화가 없으면 돼. 근데 걔네 둘이 출루도 잘하고 그 수비도 잘하고 이런 부분 생기고 있거든. 근데 왜 그렇게 되냐면 맥키넌하고 페이튼이 터져서 확 터진 거야. 근데 잘 모르겠어. 이 얘네 둘이는 용병 외인 2마리 얘기하는 겁니다. 세이브에. 그래서 이 시리즈까지는 봐야겠어. 이 시리즈에서 다 하면 올라갈 가능성이 큰 거고 이 2마리가 아니면 또 뭐 아이토나 이 코다마도 어쨌든 신인급 중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도노사키 뭐 이런 애들은 뭐 그다음 또 겐다도 마찬가지. 겐다도 뭐 어차피 수비용이고 그렇지. 그래서 나는 뭐 니오넨 상대로 좀 한 거를 그렇게 높게 보지는 않는다. 그래서 불펜들도 이상한 불펜들 많이 올라오더라고 니오넨. 거의 전형적인 터지는 경기여서 그냥 하나 인정하는 거 우아사 경기 때 그냥 좀 몰아서 나온 게 좀 의아하긴 한데 전형적으로 완전 개 터지는 경기였는데 그래서 다득점적인 부분만 볼게요. 승을 가기에는 뭐 사토라든지 이 티노코도 나오더만은 히라이 그 히라이는 또 이제 또 불펜으로 또 나오고 또 일찍 좀 나오는 경향도 있고 그래서 약간 좀 막무가내 식으로 좀 경기하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약간 세이버 경기 약간 로또식이에요 보면. 그래서 나는 그리고 그 두 선수가 아이토든 이 코다마는 선수도 이렇게 일단은 변수죠. 일단 상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못 가죠. 그래서 소뱅이 문제가 없다. 배당 좋게 주면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잘 두세요. 그냥 조금 늦게 뭐 항상 보면 그런 건 있지. 뭐 이렇게 잘 주면은 좀 어렵게 이긴다든지 이런 건 있지만 뭐 프렌을 가야 된다든지 역배를 가야 된다든지 그럴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투수는 이시카는 별로 안 높게 봅니다. 항상 이 이시카 말고 다른 이시카도 얘기를 하는데 별로 안 높게 봐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뭐 안 이겨도 굳이 이길 수 있는 부분들 많이 보이기 때문에 상관없고 다이라도 그냥 뭐 이렇게 눈여겨볼 피칭은 아닙니다. 계속 경기는 보고 있지만은 그래서 나는 그냥 뭐 세이브한테 뭐 소뱅이 좀 뒤진 부분 좀 있고 너무 많이 이겨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거 말고는 뭐 위협되는 요소들이 별로 없네요. 그래서 막 기껏해야 오버하면은 승중에 선택하는 거고 결과치에는 자꾸 승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내가 또 조심할 때 조심하고 하는데 언더랑 경기도 그때 8회 몰아쳐갖고 또 오버가 났었습니다. 그 우승 경기고 소뱅 승이 오버 봤는데 그래서 또 끝내기로 오버 내면서 또 승이 나오는 이런 부분도 있었고 그러니까 뭐 그냥 독보적이라 보는 게 맞는 거지 뭐. 알겠지.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는 계속 오버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애매한. 근데 여러분 의심이 많으면 배팅을 못해. 못해. 템파 물라 했잖아. 그리고 템파 물고 반대 볼 때 방장이 토론토 봐버렸잖아. 그러면은 계속 배팅 못하는 거야, 형들아. 알겠지? 야구라는 스포츠가 그렇게 의심이 많고 하는데 왜 그게 확실하게 드냐면 경기를 보여주니까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야. 코카님 감사합니다. 알겠죠? 그다음 자 요까지 오버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또 오버 나올까? 질문 받아드릴게. 근데 일단 분석 좀 다 할게. 제가 왜 이거 평균 자책자만 얘기 안 하나요? 그게 의미가 없다니까 지금. 그리고 그런 거는 좀 더 쌓여야 돼요. 나는 내 눈을 믿어요. 내 눈을. 그게 제일 정직해요. 기록도 제일 정직하지 맞아. 자 브루나 나왔네. 무라나 뭐 이렇게 안경 끼고 그 걔 누구 걔 니오네메 다 패급이야 형들. 알겠지? 오케이 뭐 잘하면은 다 뒤지는 거야. 맞잖아. 해마다 똑같잖아. 사기꾼 만들지 말자. 맞지? 카네무라의 데이터가 중요하나? 지바가 확실한지 덜 확실한지 그걸 보고 지바를 가는 거지. 맞나 안 맞나? 틀린 말인가? 근데 방장님 부르니까 승은 못 먹지 않겠습니까? 지바만 보면 돼. 지바 속에 언더랑 승이랑 다 결정이 돼 있어. 다시 또 지바는 소총부대로 돌아갔다. 승이 좋나 언더가 좋나 오바가 좋나? 일단 투수 차일 때만 안 가. 왜냐면 오지마의 기대치는 매번 해준다. 이거를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승을 못 먹잖아요. 지는 잘한다고요. 개 털리는 날까지 선수가 컨디션이 안 좋은 날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뭐 잘하는 것 같아. 나 잘해 매년. 그냥 좀 아쉬운 게 승을 못 먹고 좀 어렵게 이긴다든지 이닝 먹고 얘네들이 찬스를 못 살려준다든지 이런 게 너무 많았거든. 또 갑자기 오반에다 갑자기 언더 내버리거든. 근데 저는 그렇다고 언더 보진 않습니다. 왜? 이 카네무라의 지금 피칭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딱 치기 좋아. 그 지바가 찌른 약간 단타발이 모인 팀들한테 오늘 놀라지 마세요.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갑자기 몰아서 나올 겁니다. 이거를 내가 지금 캠이 아니어서 내가 보여줄 수는 없는데 물론 이게 뭐 후지하라든지 토모스키라든지 뭐 야스다라든지 차타든지 뭐 평균치는 하고 있지만 그렇게 데이터가 높진 않아 해마다. 근데 지금 카네무라 피칭이 이렇게 지금 약간 기동력 있고 다 보고 치고 약간 눈야구 하고 이런 약간 지마의 타자 전체 1번부터 약간 9번까지 성향을 봤을 때 폴란코를 제외하고는 점수가 많이 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투수가 못해서 점수가 많이 나는 게 아니고 이 투구의 메커니즘이라든지 결정구로 쓰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딱 치기 좋아. 오늘 이거 아마 점수 많이 나오면 또 방금 분석 좀 요새 정확하게 하고 있잖아. 그래서 나는 이거를 지금 오지마의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피칭적인 부분들, 그리고 또 이겼을 때가 8회 뒤집어서 이긴 부분이 많으니까 이거 리오넨 빠따도 그렇고 카네무라긴 하지만 언더 쪽이 좋아 보이지 않나요? 그리고 다 단타발이고 팀 배팅하기 때문에 어쨌든 장타적인 부분으로 가져가진 않고 뭐 도루를 한다든지 아니면 팀 배팅에서 점수 얻고 1점을 얻고 하기 때문에 언더가 더 좋아 보이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 정반대예요. 투수가 그 정도로 별로야. 그러니까 경기를 봐야 돼. 그러니까 못하고 이런 것들은 알지. 왜? 뭐 니오네 우와사와 카토 그다음 폰스 이 정도면 잘하는 계열이고 밑에는 잘해봤자 반짝이로 생각하니까 개나 소나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얘 피칭 메커니즘 자체가 한번 말리면 약간 그 SSG 오원석이 1회 고전을 했었잖아. 근데 항상 1회 고전을 해 그 친구는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단 말이야. 아예 NC 경기처럼 그렇게 터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단 말이야. 그래서 지바 최근에 제가 오버 추천한 적 있죠. 오늘도 아마 오버 중에서 뭐 지바 경기가 오히려 가장 좋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봅니다. 승보다는. 승도 봅니다. 당연히 투수 못한다 했는데 오버 보진 않겠죠. 그리고 지바의 그 타격적인 부분 보니까 오버를 보는 거고. 근데 갑자기 니온의 몇백 프레는 보진 않을 거 아니야. 그지? 그리고 주말 경기를 봤을 때도 마찬가지고 우하사가 개 터지고 했는데 갑자기 무슨 누가 나와서 영웅이 나타나서 뭐 만남이라든지 뭐 곤도도 지금 빠져서 없죠. 딴 팀 가가지고. 그 안 좋은 부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받아 먹긴 받아 먹어야 돼요. 알겠죠? 근데 이제 지바가 이제 2대0이나 좀 이상하게 경기를 하고 뭐 질 것 같은 경기를 하다 보니까 1.63까지 받은 겁니다. 홍희연님 추천 감사합니다. 좋은 배당 준 거지. 그래서 나는 지바 승에다가 오히려 저번에 며칠 전에 제가 지바 오버 추천해 준 적 있죠. 4일 전인가 4일 전인가. 그래서 나는 오히려 이 경기가 초장에 1회부터 그냥 SSG 랜더스랑 NC 했던 경기처럼 그냥 초장이 터질 경기도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라인 보고 2대0이고 못하고 최근에 또 발에 뒤졌고 하니까 방장이 전형적 언더고 이게 나머지가 오버가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제 이제 그 카네무라의 이 피칭 그 다음에 또 옛날 불펜을 쓸 수가 없어. 오늘 왜 무슨 요리야? 화요일이야. 화요일부터 다 같았으면은 같은 기나 니오넴을 구성하기도 어려운데 어렵거든. 어쨌든 계속 이닝을 끌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면은 그거 하는 거야. 그냥 네가 책임져라 이거야. 신조 감독이. 지금 나와서 뭐 또 누구 쓰고 이러면은 화요일부터 다 꼬여버리는데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안 할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뭐 지바승 아니면 오버적으로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죠? 못하는 건 개나 소나 다 알지. 여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제 메커니즘이나 눈야구나 어떻게 치냐 그다음에 그동안 이 지바 타자들이 전 투수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했느냐 이걸 봤을 때는 카네무라가 오히려 난타당하기 딱 좋기 때문에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니오넴의 카네무라 말고 또 다른 안 좋은 투수가 있잖아. 근데 걔는 또 달라요. 그러니까 같은 패급이라도 느낌이 다르다 이 말이야. 이거는 이제 경기 보면은 약간 공감이 느끼고 경기하면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 못하는 건 알지만. 그래서 경기를 보라는 겁니다. 내가 얘기하는 거는. 왜? 경기를 안 보면 방장이 무슨 좋은 소리를 개소리를 와닿지가 않아요. 알겠지? 근데 본 사람들은 이 약간 몰아쳐 맞을 가능성이 지금 지바의 눈야구나 또 안 터지고 한신처럼 안 터지고 있는 부분들도 지금 상당히 또 불안하다는 물이죠. 왜냐면 최근에 8회 9회 이렇게 잠재력이 몰아친 게 나온 거는 사실이긴 하니까 그런 경기를 몇 경기를 잡아갔었잖아. 그래서 나는 기준도 그렇게 별로 높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뭐 승안이면 오바 둘 중에 아니면 둘 다 나와줘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어렵지 뭐 어떻게 이길지도 모르겠지만은 아니면 지방 뭐 답답하게 해서 가겠지만 니오넴이 또 뭐 우위를 잡아서 초장부터 지금 오지마를 해가지고 공략을 하고 그리고 지금 이 니오넴의 타자들이 오지마한테 그렇게 강점을 가져가는 타자들이 없습니다. 옛날에 찾아보니까 나카타쇼 가기 전에 그 다음에 뭐 곤도 정도 있었는데 그 다음에 웨이널 같은 경우는 항상 교체가 되는 부분들이니까 니오넴 같은 경우 타자들 부분에서 큰 의미가 없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다른 부분들은 필요 없다. 그리고 이제 또 어째 보면은 또 지바 승을 보는 게 이 니오넴의 주전 포수라고 볼 수 있는 이 포수가 도루 조지가 그렇게 좋지가 않잖아요. 지금 니오넴 포수 누구 보고 있어요? 걔 저기 뭐 후심이나 아니 우사미가 보고 있잖아. 번갈아 가면서 옛날 오리스 있었던 그 후심이 보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냥 선수 땜빵이야. 얘는 포수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도루적인 이슈도 분명히 생길 거예요. 왜? 너무 낮아요. 후시미가 나오든 우사미가 나오든 똑같아요. 집안은 그런 기동력 있게 하는 팀이기 때문에 최대한 점수 뽑자고 하는 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문제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가 나오든 똑같아요. 그 얘가 나오든 뭐 걔가 나오든 왜냐면 푸푸스75님 추천 감사합니다. 도루 저지나 이제 견제에 대한 부분은 약하기 때문에 오케이 그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요건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경기. 좀 빨리 해야 되는데. 잠깐 1냐고 좀 끊을게요. 1시간 넘어가네. 좋댔네. 라쿠텐. 섞어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안 맞다. 노리모토. 이거는 그냥 봅니다. 왜? 자, 그냥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투수들 존나 야마 라이들. 안 가면 야마 돕니다. 3점입니다. 3점. 선수들 다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됩니다. 초반에 뽑는 것도 힘들어요. 딴 팀들을 좀 뽑아주는데 요넴도 뽑습니다. 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개나소는 오릭스 승에다가 그거 가겠죠. 언더 가겠죠. 그냥 계속 똑같습니다. 경기. 내가 시간 때문에 대충 하는 게 아니고 똑같습니다. 이거 반대 보는 사람 없을 겁니다. 라쿠텐 가끔 오버 가실 겁니다. 그리고 또 결국 장타 싸움이 끼고
아사무라랑 시마우치랑 거기 기대돼요. 아니면 스기모토에 지금 그냥 얘기할게. 오리스는 타점 고정이 되었습니다. 알겠지? 차노부터 해가지고 변동을 많이 가져갔었는데 그대로 가져가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투수를 여기다 케이스 짓기를 갖다 놔도 오리스 승모입니다. 알겠지? 오케이? 녹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별로 설명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인 안 했으면 1시간 넘어서 끊길 뻔했네요.